예, 안녕하십니까. 20일의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0일 김남일 기자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 20일을 가지고 두 번째 방송 찾아뵙습니다. 한겨레 20일 939호는 안철수의 대선 후보 사태로 더욱 중요성이 커진 부동층과 충청권 민심의 향방을 쫓았습니다. 중원을 차지한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 충청권을 획득하는 비책을 한겨레 21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대선이 무르익고 있고요. 근데 이제 12월이 되면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이게 배추로 만드는 김장에 관한 겁니다. 한겨레 21 이번호 특집 기사는 도시농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세영 한겨레 21 사회팀장을 다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세영입니다. 첫 방송 뒤 주변 평가가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출연료 불만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던데. 주변 반응은 별로 없었고요. 다만 이 5살 먹은 딸이 아빠가 텔레비전 나온 줄 알고 존경심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1년 농사 수확기를 이번 주 한겨레 21 특집 기사로 쓰셨습니다. 네. 이 작황이라고 말해도 될 게 있나요? 작황 좀 어떻습니까? 작황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고요. 아무튼 이 여름까지는 식탁에 쌈채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주 또 그 처가에 또 이렇게 그 푸성기들을 대령한 덕분에 네. 장모님으로부터 이 농사신동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고요. 다니던 교회에도 이 쌈채소를 헌물 삼아서 11조 대신 현물로 네, 신앙심이 깊다는 여러 가지 칭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집사 시켜주나요 그러면?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 여름에는 이제 이 열매들 방울토마토 또 오이, 이게 네, 애호박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 식탁에 올릴 수 있었고 가을에는 이제 이 배추 30포기 30포기를 네. 수확을 했다. 예, 무도 또한 30개 정도 어느 정도 김장을 할 정도는 건졌습니다. 대단한데요. 이게 기자들이 좀 다른 취미나 책을 쓴다거나 이런 건 들어봤어도 도시농부로 이렇게 인생 이모작을 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이게 네. 어떻게 계기가? 이모작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고요. 사실 일간지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네. 작년 봄에 이 주간 부서인 한겨레 21로 이 발령을 받았죠.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주말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주 5일 근무제가 철저한 주 5일이니까 완벽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까 찾아보다가 처음에는 이 딸하고 같이 이 북한산을 타러 다녔는데 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애를 산악인 만들 거냐.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한겨레 TV의 박종찬 기자가 저기 앉아 계신 분 저기요. 그렇죠. 네. 농사를 한번 져보는 게 어떠냐. 예. 무엇보다도 이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하는데 이 주말마다 술을 마실 수 있다. 거기에 좀 혹했던 거죠. 그런 탓인가요? 거기 지금 그 주말 농장 북한산 자락, 북한산이 보이는 그 밑에 지금 저희 한겨레 21 기자들이 지금 바글바글 네.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처음에 이제 박 기자의 제안으로 이제 저랑 둘이 시작을 했고요. 4월달에 지금은 도시농업 시대라는 특집 기사를 그렇죠. 그때 썼었죠. 올 초쯤에.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이재훈 편집장 또 정인환 기자, 이정훈 기자. 이정훈 지금 저기 합류를 해서 20일에 있다가 신문경제부로 간 이정훈. 전체 지금 한겨레 기자들 중에서는 5명이 지금 한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플랜테이션 무슨 생긴 무슨 식민지 노동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기자들마다 농사 스타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게 편집장은 이게 기자들 기사 솎아내듯이 잡초도 뽑아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유형이 구분이 되나요? 몇 가지 구분을 하자면 3가지 유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게 이제 워낙 이제 저희들이야 농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것을 이 책이나 인터넷에 의존을 하게 되죠. 지식인. 학구파는 아니고 그냥 그 귀동냥혀인데 특히 이제 이재훈 편집장이나 이 정인환 기자 같은 경우에는 100% 신뢰하는 책과 인터넷을. 그러니까 농사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스타일인 거죠. 네. 두 번째가 이제 이 박종찬 기자처럼 이제 농촌 출신. 이면서 생긴 것도 전형적으로 농사 경험이 좀 현장 경험이 필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과 인터넷을 무시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이걸 관행농법이라고 하죠. 농사도 이제 하던 대로 약도 좀 치고 비료도 좀 하고 이 관행농법을 그대로 이 주말농사에 이식한 이식형. 이게 박종찬 기자가 이식형. 세 번째는
꼽자면은 이제 부재지주형이라고 할까요? 그 지금 한겨레 경제부의 이정훈 기자가 대표적인데 같은 농촌 출신이에요. 근데 농사를 몰라요. 또 의욕이 없습니다. 생긴 건 마름 스타일인데, 그죠? 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행락철, 봄철 행락철에 이제 술 마실 때 막걸리와 고기를 싸들고 그러다가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신 농사 줘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거기 이제 주변에서 집 가까운 사람들이 걷어먹였군요. 거의 이제 도지도 안 받고 이렇게 소작을 쳐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거의 뭐 어디 저기 일제 시대 때 용어들이 막 나오니 도지 뭐 이렇게. 대강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농사일은 다들 처음이실 것이고 이게 아마 좌충우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난 6월 땐 가뭄도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십 년 농사지은 농민들도 이 하늘밖에 쳐다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이게 사대강 효과는 전혀 없었던 그런 가뭄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어떻든가요? 정말 농민들 마음 타들어가듯이 저 도시농부 마음도 타들어갑니까? 이 비가 안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골에는 둔벙이라고 하죠. 이제 웅덩이도 다 말라버리고 이 지하수를 주로 쓰는데 지하수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물 쓰는 문제로 이 농장에서 이 임차인들끼리 다른 몇 명이나 이게 몇 명한테나 그 주말 농장이 지금 이 400개 정도가 되나요? 굉장히 많죠. 어제 임차인이 400명이라고 와도 되겠네요. 한 300명 정도 300명? 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제 물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이 안 나오니까 새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 때문에 싸움도 나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농민들이 저 위에 있는 논에서 물 다 끌어 쓴다고 서로 싸우듯이 뭐 이런 물싸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 이런 거구나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농부들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 실제 농민들이 겪는 뭐 이 고통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역시 FTA 되면 어떤 효과가 날지 도시농부들도 한번 봐야겠지만 그리고 어제 고추가 한번 떼죽음 당하기도 했었다면서요. 예, 주로 이제 병충해가 생기는 게 이제 장마철 지나면서 많이 생기는데요. 이 장마 때 이제 비가 한 보름 가까이 계속 이어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추를 한 20주 정도 심었는데 20주? 한두 주 정도가 이제 잎이 좀 처지고 시들기 시작하더니 한 2주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 병명이 뭔가 병명이. 저희야 잘 모르니까 귀동냥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입마름병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뭐 탄저병이라고도 하고 탄저병 뭐가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못해서. 어쨌든 뭔가 이게 이것저것 되게 아까 보니까 푸성귀도 있고 뭐 배추 뭐 잡다하게 되게 많이 심었는데요. 몇 종류 이게 어쨌든 이게 한 떼기 땅 얼마예요? 몇 평? 이 5평이라고는 하는데 5평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까 지금? 대외 선전용으로 5평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가로 한 1.5m, 세로는 한 7m, 7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땅도 이게 도시농부가 좀 건사하기가 좀 벅차신가 그렇죠. 봐요. 이게. 근데 작물의 수는 굉장히 많이 기를 수가 있어요. 봄에는 주로 이제 쌈채소 위주로 상추, 겨자채, 또 주로 양상추, 막걸리 먹는 용이네. 고기 구워서. 그렇죠. 이제 삼겹살 싸 먹는 용도고요. 근데 이제 감자, 오이, 호박 이런 것들도 심고 여름에는 이제 방울토마토, 뭐 고추 이런 것들 수확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동안 좀 이게 길러서 먹은 게 슈퍼에서 사 먹었으면 돈 좀 되겠어요. 이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자주 먹게 되고 나가는 지출이 막걸리를 또 자주 먹게 되고 이게 좀 안 좋은 게 좀 있습니다. 땅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요. 아무리 땅이 뭐 인간한테 뭐 농민한테는 이제 한 만큼 베푼다 뭐 준다 하더라도 그 박종찬 우리 연출 맡으신 기자가 보니까 기사 보니까 명언을 했어요. 명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 복합 비료는 비타민, 농약은 감기약. 뭔 소리입니까? 이게 농약 맛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그 주말 농장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다들 이 꿈을 갖게 되죠. 100% 유기농으로 농약 그쵸. 전혀 안 하고. 그렇지. 나는 건강한 거 가져한테 먹이겠다. 화학 비료 전혀 안 쓰고 100% 유기농을 하겠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 농사 같은 경우에 이 지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 가을 시즌 가면 갑자기 체력 떨어지듯이 땅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름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 급격하게. 겨울에 이 동계 훈련 제대로 안 하면 다 이 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땅심을 좀 길러주지 않으면 이 여름 지나고 나서는 이게 이 지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농사를 주로 이제 배추나
무를 많이 짓게 되는데 굉장히 또 이게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딴 것보다 많이 양분을 빠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말 농사도 한 5년 가까이 지어보신 분들은 가을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퇴비를 밑거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분들이 이제 편법으로, 특히 이제 박기자 같은 분들은 이제 복합비료, 복합비료. 예, 그렇죠. 또 이제 농약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쳐주게 그러니까 되는데, 퇴비까지는 유기농인데 복합비료부터는 약간 이제 그게 예, 정통 뭔가 화학비료죠, 화학비료.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농약까지. 예, 그렇죠. 근데 박 기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100% 유기농 하겠다면서 배추를 그냥 상추만하게 키우고 있으니. 그래서 박 기자는 지금 5년 차 농부죠, 5년 차. 저 박 기자도 3년 전부터는 아마 비료로 이 관행농법으로 전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을 갖다가 전향을 시키려고 전향 동작이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타민,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아침마다 먹는 비타민이고, 하나는 뭔가 좀 몸에 좀 이상이 있었을 때 한번 이렇게 깨워주는 약, 이게 감기약. 이런. 근데 그 기사 보니까 실제 그 유기농법을 고수한 이재훈 편집장이나 정인환 기자의 배추는 요만한데, 그 약간 그 감기약도 쓰고 했던 그 이세영 기자의 배추는 진짜 이만해요. 이게 사진 조작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요거 화면에 배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충분히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이게 가운데 꽂은 칼은 그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뭐 죽는다 이런 건가요?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크기를 한번 비교치를. 괜찮은. 효과가 진짜 엄청나네요. 예, 그 박 기자가 딱 한 주먹씩만 주라고 했는데 한 주먹도 안 줬어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 유기농을 해서 좀 그다지 이탈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반 줌씩만 줬는데도 그 정도로 뭐 저기 차이가 살짝 났습니다. 발 담그나 뭐 한 발 빠지나 뭐 거기서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쨌든 그러면 이재훈 기자나 정인환 기자도 좀 내년부터는 뭔가 전향 공작의 효과가 드러나려나. 지금 벌써 이미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역시 유기농 100%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울 농한기에는 도시농부는 뭐 하나요? 회사에서 열심히 기사 써야 됩니까? 이 겨울을 나면서 자라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파, 마늘, 양파. 그럼 비닐하우스 안 쳐도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중순에 파종 시기가 파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그 당시만 해도 이 배추가 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로서는 이제 텃밭이 아닌 이제 베란다 농사라고 하죠. 밖에 그거 없어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거 해서 거기서 뭐 심어 먹고 하는 특히 거. 이제 이 겨울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서 쌈채소를 키우더라도 이게 덜 자라나요, 얘가? 자라는 게 좀 더디죠. 맛도 근데 대신 없고? 아니요. 대신 이제 웃자람이 없고 또 그만큼 느리게 자라는 만큼 조직이 치밀해져서 오히려 첫해 농사 줬다는데 뭔가 용어도 뭔가 이 전문 용어도 쓰고 웃자람 이거 뭐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베란다에서 쌈채소를 키워 먹기에는 이 겨울이 괜찮다고 해요. 근데 대신 이제 볕에 잘 노출을 시켜줘야 되고, 또 이 환기를 아무리 춥다고 해도 환기를 해서 바람이 통하도록 하루에 한두 번씩은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가난한 신문사 기자가 배추 포기 들고 좀 장모님한테 좀 인정 좀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름까지만 해도 이 처가에서는 농사 신동으로 통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을 작황이 좀 시원찮은 바람에 좀 바래긴 했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장모님 사랑 받는 데는 이 주말 농사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세영 기자와 함께 도시농업 얘기 나눠봤고요. 이게 좀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요. 뭐 아이들하고 같이 가기도 좋고 아이들 교육도 좋고요. 도시 아이들 같고 특히 또 뭐 여가 활동 가서 뭐 술만 좀 적당히 마시면 여가 활동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박중찬 기자처럼 이렇게 생계형 먹거리로 확보할 수 있는 생계형 농부가 돼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방송 보신 분들은 기사 찾아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이트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 한 떼기 빌리는데 그렇게 1년 비용이 10만 원? 10만 원이었는데요. 올랐나요? 욕심을 부리시더군요. 이 농장주님께서 농장주가 30%를 올렸습니다. 예, 역시 전셋값 오르듯이 오른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뭐 싸네요. 1년 빌려 쓰기에.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한겨레 20일 표지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얘기도 있으면 저희 뭐 재밌는 기사 많거든요. 저희 레드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윤종신 씨를 다뤘습니다. 가수와 예능인 뭐 두 개의 활로를 개척해온 윤종신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했고요. 보면 월간 윤종신이라고 매달 한 곡씩 자기의 창작 노래를 내는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윤종신이 있는 반면 또 이게 예능에서 이 깐죽거리는 말투로 인기를 끈 윤종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신의 두 얼굴 한겨레 21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난주 이세영 기자 나와서 설명해줬던 그 탈핵 원전 탈원전 기사 이번에도 두 번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하시면 저희 한국에서의 어떤 탈핵의 어떤 흐름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방송 신동 맞아.